안녕하세요. 영어 튜터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스피킹 강의에 이어서 라이팅을 위한 강의를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보통 글쓰기는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시작을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아직 영어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강의이고요. 만약 영어가 아직 어렵다면 먼저 강의에서 배운 파트를 한국어로 써보시고 이를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올려놓은 회화 강의가 있습니다. 이 회화 강의는 문법과 스피킹뿐만 아니라 라이팅에도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쓰기는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차이를 보인다면은 예전에는 미괄식, 두괄식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주제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맨 마지막에 놓아주는 미괄식을, 그리고 이제 영어 쪽 파트에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앞에 써서 두괄식의 문장을 쓴다고 배웠는데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글쓰기를 할 때 두괄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글을 쓸 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맨 앞에 놓고 미리 말해주고 나서 뒤에 글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괄식의 장점은 미리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알고 읽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글을 이해하기에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글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를 읽는 독자들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지식 전달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식인데,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목적을 알고 독자가 누구인지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즉, 이를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교수님들이 말하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글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읽기 쉬워야 하고요. 문장의 흐름이 끊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글을 누가 읽을지에 따라 말투 혹은 내용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해외로 대학을 가실 분들이라면 특히 두 가지 종류의 글을 많이 쓰실 텐데요. 하나는 에세이, 두 번째는 리포트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본문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자잘한 차이가 있으나 서론과 결론을 쓰는 것이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방식을 라이팅의 기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적과 청중을 이해했다면 글을 쓸 때는 또한 세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통일성, 영어로는 unity 혹은 coherence라고 하고, 두 번째는 결속성, cohesion,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확성, clarity가 중요합니다. 높은 완성도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다 생각이 돼서 글을 써줘야 되고요. 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예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은 첫 번째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A에 관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B에 관한 내용을 쓰게 되면은 그 글의 통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글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참사가 꽤나 자주 발생하고요. 특히 본문같이 글의 길이가 아주 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테크닉은 강의 후반 명확성에 대해 말을 할 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능에서는 문단을 4개를 주고요. 주어진 문단을 통일성 있게 배치하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성에 대한 예제를 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한국에서의 영어의 효용성이라고 이제 잡아보았어요. 그럼 강의를 잠시 멈춰주시고 이 문단을 읽어보신 다음에 어느 문장이 이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가 없는지, 그 통일성을 방해하는지 일단 맞춰보시고 이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영어는 영국의 언어로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등 여러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배우는 언어로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용 인구가 많습니다. 한국은 영어로 글을 쓰고 말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런 트렌드에 맞춰 사회에서도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의 중요도는 그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을 봤을 때 딱 보면은 이 중간에 한국은 영어로 글을 쓰고 말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문장이 이 글의 통일성을 방해합니다. 통일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바로바로 지워주시는 게 옳고요. 만약 글을 다 쓰고 나서 이러한 문장이 보인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지워주시면은 더 좋은 글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일성에 관한 예제를 좀 보았고요. 두 번째로 글을 쓸 때는 결속성, cohesion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단락의 연결성을 보는 파트입니다. 예로 보면은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음악은 나에게도 많은 영감과 힘을 주었다. 음악은 누군가에는 힘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세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각각의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어로 지금 음악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언어에서도 반복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는 바꿔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만약에 음악은 이라고 말을 했으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부터는 음악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는 혹은 이것은 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를 바꿔보면은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이는 나에게도 많은 영감과 힘을 주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힘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바꿔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아직 문장이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다고 하면은 접속사를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라는 영어로는 and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반대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로 but, 하지만 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도 했는데 아직 매끄럽지 않다고 하면은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이 반복되는 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많은 영감과 힘을 주었다라고 했지만 세 번째 문장에서는 힘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문장에서도 역시 반복되는 파트를 빼주시고 다른 말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문장을 또 바꿔보면은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이는 나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문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속성이 있다, 즉 연결이 된다고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처음 영어로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없이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다 쓰고 난 뒤에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시고요. 한국어로 해석이 이상하게 된다고 하면은 영어로도 역시 이상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이 반복되는 문장들은 바꿔주시던가 빼주셔야 되고요. 문장의 연결 사이에는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사라고 하면은 모든 문장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필요할 때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머지 가족은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예제에서 보았던 것 같이 두 번째 예제에서도 두 문장에 반복되는 동일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접속사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문장 연결해 보면은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러하지 않다. 즉, 뒤 문장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지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한국의 식생활은 나누어 먹는 개념이지만 외국의 식문화는 이와 다른 경우가 많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은 매끄럽게 지금 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생활이라는 이제 말을 했을 때 뒤에서 똑같이 말해줄 때는 식생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좀 더 좋은 문장이 된다고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맨 위에 예제처럼 주어가 반복되는 현상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맨 아래 본 것처럼 동의어를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동의어를 꼭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영어로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말을 바꿔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수동태라는 개념일 텐데, 수동태는 제가 회화 강의에서 이미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회화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명확성, clarity에 대한 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선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좋은 글을 쓰기라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명확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 자체를 쉽게 쓴다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좋은 글을 쓰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고쳐야지 좋은 글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먼저 확실하게 알고 글을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글을 쓰는 필자가 자기가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게 되면은 그 방향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이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확실하게 정해놓고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글의 개요를 짜서 각 파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적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글을 시작할 때도 방향이 확실해지고요. 나중에 글을 고칠 때도 통일성 있게 글을 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을 쓸 때는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혼동시켜서는 안 되고요. 독자가 어리다면 혹은 전문성이 없다면은 당연히 쉬운 말로 써서 모든 독자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어려운 말이나 전문성 있는 단어를 쓴다면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질 테고 글의 목적 자체가 사라질 테죠. 마지막으로는 글을 쓸 때는 애매한 표현이나 명사를 꾸며주는 추임새 같은 말을 피해야 됩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글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단어를 쓴다고 하면은 특히 그렇습니다. 만약 대학교에서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사를 마구잡이로 넣는다든가 애매한 표현을 쓰게 되면은 좋은 점수 받기는 물 건너 간 거겠죠. 그래서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글의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제가 좋은 글을 쓰는 방법과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영어로 리포트를 써오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요.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믹 라이팅과 더불어 이후 외국 회사에서도 쓸 수 있도록 기초 비즈니스 라이팅을 겸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제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적인 주제로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 좋은 아카데믹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글의 구조와 서론, 인트로덕션 쓰기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